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글쎄요, 여러분이 읽으신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감명 깊었나 고민하시겠죠? 예,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고를 것입니다. 이 책을 제가 새삼스럽게, 이 책을 읽은 거는 1995년 제가 하버드 학생일 때 읽었습니다. 영어판으로 물론 읽었죠. 예,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요번에 서점에 갔더니, 이렇게 이기적인 유전자가 40주년이 돼서 다시 책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새 표지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요번엔 이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의 서문에 리차드 도킨스, 이 저자죠. 영국의 교수님이시죠. 가 자기가 항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어떤 독자는 책을 읽고 사흘간 잠을 설쳤다. 또 어떤 독자는 도대체 이 책의 저자인 당신은 어떻게 아침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글쎄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의외인 거는 제가 인터넷 한글로 찾아보고 독서평을 봐도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저도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라는 그 감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것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프로에 보면 이기적인 유전자가 뭐냐, 미모와 두뇌가 우월하고 남보다 뛰어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정말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이 너무 틀린 말이고, 뭐 이게 이 책과 상관없는 단어라면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단어를 쓴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좀 화가 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은 뭔가요? 진화의 주체, 진화는 당연히 다윈이라는 유명한 학자 이후에 과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이론이죠. 이제는 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진화의 주체가 무슨 원숭이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인간이 되고,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진화의 주체는 침팬지나 한순구라는 인간이 아니라 제 몸속에 있는 유전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논리적인데요. 생명체를 이끄는 주체는 이 생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한순구가 아니고, 이 제 몸속에 있는, 뭐 사실 생각하는 능력도 없고 꼬물꼬물 거리는 유전자들이라는 거죠. 유전자의 그 특성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자는 화학 물질인데요. 자신과 똑같은 물질을 자꾸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유는요? 이유 없습니다. 즉 DNA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원시 지구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화학 물질이 둥둥둥둥 바다나 물이나 이런 데 떠다니죠. 그런데 어떤 화학 물질은 갑자기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랑 똑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왜 그럴까요?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화학 물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화학 물질은 자꾸만 자기랑 똑같은 것을 만드는 화학 물질이 끌어다가 그 물질을 분해해서 자기와 똑같은 것으로 자꾸만 바꾸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결국 이 세상은 자기와 똑같은 물질을 자꾸 생산하는 화학 물질들이 더 많아지겠죠. 왜? 그렇지 않은 화학 물질들은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주변에 화학 물질, 그 원래 널려 있는 물질을 다 사용해서 화학 물질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널려 있는 화학 물질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만들던 이 화학 물질 DNA 중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옆에서 돌아다니는 DNA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똑같은 물질을 만들던 애들이 더 이상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자 서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DNA를 가져다 분해해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즉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DNA들 조그만 것들이 꼬물꼬물거리고 싸우다가 그 만화 영화 보면 애니멀 폴스라고 나옵니다. 파워레인저라고. 파워레인저라는 이런 무술하는 애들이 싸우다가 너무 강적을 만들면 5명이 이렇게 합체를 해서요 커다란 로봇가 됩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 만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독수리 오형제가 각각 싸우다가 힘이 붙이면 다시 다 합쳐서 불새라는 커다란 새와 같은 로봇가 돼서 싸웁니다. 그래서 유전자들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싸우지 말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혼자 싸우던 애들은 다치고 연합군을 만들 생각을 했던 그런 그 화합물질 DNA들이 이기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연합을 해서 커다란 로봇이나 기계를 만들어서 싸우면 그냥 맨손으로 싸운 사람하고 탱크를 가진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이 기계와 커다란 생존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그 DNA들이 이기게 되는데요. 이 로봇이나 생존 기계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즉, 이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런 DNA가 생존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DNA가 이런 기계를 만들었지만 DNA 자체가 생각이 없는 애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 기계를 조정을 못합니다. 즉 파워레인저나 불새 같은 거는 그 안에서 그 로봇을 막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처럼. 그런데 우리는 DNA한테 어떤 명령을 받진 않죠. 다만 이상하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도록 이 로봇을 DNA가 설계만 하고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은 그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속에 DNA가 앉아서 그때그때 오른팔 들어라 왼팔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존 로봇, 우리들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생존 로봇은 사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와 닮은 면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그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래에서 어떤 사람을 죽여라 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현재로 온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를 보내고 나서 미래에서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기계와 같이 오지를 못합니다. 기계만 오죠. 그래서 이 기계가 어디로 가라, 어떤 사람한테 총을 쏴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기계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줍니다. 즉 네가 미래에서 과거로 갔는데 거기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터미네이터 너는 하여튼 목표는 존 카터라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건데 존 코너, 세라 코너를 죽이는 건데 그 세라 코너, 존 코너를 죽이는 방법은 네가 좀 스스로 생각해서 해라 라고 상당히 자율권과 사고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람은 그 터미네이터를 매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인간을 만들 때는 또 인간이 아니라 침팬지도 만들고 여러 동물을 만들 때는 그 처음에 설계도만 놓고 딱 만들 때 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즉 학습 능력을 주고요. 인간이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생물에 비해서 특이한 거는 이런 학습 능력, 사고 능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존재한다고 여태까지 믿고 살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커서 보이시죠? 이 지금 이 화살표 같이 화살처럼 생긴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에 이 화살표는 진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 존재하는 것뿐이지 이 화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죠. 즉 한승구라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오히려 유전자가 저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자율권을 부여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까? 이 컴퓨터를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을 하나 없지만 이 커서가 있다고 믿고 이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하면은 그것이 된다는 식으로 어떤 그 상상 속에 존재를 만들어준 것처럼 저는 사실 로봇에 불과하고 기계에 불과하지만
이 기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나라는 어떤 자아 개념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책에 안 나왔지만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저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꼭두각시다 라는 겁니다. 마침 또 제가 게임 이론을 냈는데 게임 이론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표지가 꼭두각시입니다. 뭐 게임 이론이 꼭두각시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게임 이론이 약간 뒤에서 조정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한편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꼭두각시고, 우리가 이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손은 사실은 유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터미네이터보다 못한 건요, 터미네이터는 자기가 로봇인 걸 압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임무를 주고 여기 보냈고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걸 아는데요. 저희는 꼭두각시인 줄도 모르는 꼭두각시죠.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1995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허무했고 너무 억울했고, 아까 그 독자평에 잠을 못 이뤘다는 사람들도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영화에서, 터미네이터도 결국 그 영화의 기본적인 거는 터미네이터를 인간이 만들어낸,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죽여서 다시 인간이 터미네이터라고 싸우는 얘기고요.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라는 영화들을 봐도 다 인간이 어떤 로봇이나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생각하고 유전자가 우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유전자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뭘 바라느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유전자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쳐? 자식도 안 낳거나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저도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들이 봤을 때, 이 로봇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켰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판 터미네이터의 역습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일 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책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요, 책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내용이 메시지가 엄청나지만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전문적인 사항들을 열거하며 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처음에 두세 챕터를 읽으시면 필요한 부분은 다 읽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되게 좀 학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기가 상당히 쉬웠는데요. 책의 내용이 생물학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생물 간의 경쟁 같은 게 사실은 이 경제에서 기업 간의 경쟁, 상품 간의 경쟁하고 똑같은 이론이고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 수학이나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가져다 분석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배우신 분이면, 다른 사람은 다 어렵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이것을 읽다 보면 이 큰 메시지는 옳다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아직도 진화론의 세세한 사항, 즉 진화론의 큰 메시지는 맞더라도 생쥐들이 어떻게 경쟁하느냐, 아니면 떡갈나무들이 어떻게 경쟁하느냐는 다르겠죠. 이런 쪽엔 아직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앞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유전자의 역할, 우리가 꼭두각시다라는 걸 많이 했는데, 이 책의 또 한편으로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의 이기적인 유전자의 제 2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럼 저는 꼭두각시라는 거 깨닫고 사실은 몇 달 동안 저도 헤맸습니다. 20대에 내가 도대체 이게 뭐를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헤맸죠. 근데 사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앞에 제가 적어놨나요? 제일 윗줄 보면은 제가 자살까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분했어요. 제가 꼭두각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어떤 모멸감을 준 유전자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자살하자. 그런 생각도 젊은 때 한번 젊은 치기에 해본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유전자에게 감사를 합니다. 뭐 유전자가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의도로 저를 꼭두각시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아무런 의미 없는 화합물의 게임을 하다가 저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덕분에 저는 또 유전자가 자기네들이 살려고 저에게 사고 능력을 줬는데 그 사고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유전자가 뭔지 이해한 거죠. 터미네이터가 인간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물론 유전자는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즐기라고 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유전자를 잘 보호해서 진화론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받은 이 기능이 그런 좋은 부작용이 있어서 분하든 어떻든 그 분하다는 것 자체도 유전자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물을 고맙게 이용해서 유전자를 도우면서도 또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